헝가리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8시쯤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동유럽 겨울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개 자욱한 이른 아침 고속도로 주변 설경을 즐기면서 3시간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한 겨우살이들이 도로 주변 나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동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설경이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벨트도 착용해 주시고, 우리가 중간에 한번 휴게소 가셨다가 드시고, 그 다음에 비엔나 가실 때는 제가 관련된 거는 그때 또 한번 또 틀어드리고요. 도착하실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내부 관람 하실 때 저뿐만 아니라 현지 가이드분도요, 셀카봉, 그 다음에 삼각대 사용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배낭은 안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안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엔나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 오스트리아의 수도인데,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중립국가에 속하는 곳입니다. 예전부터 국제회의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죠. 지금 현재도 국제회의가 많은 곳이죠. 세계 문화유산 도시 오스트리아 빈. 오스트리아 빈은 한때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고요한 다뉴브강이 흐르는 오스트리아 빈에는 17세기 궁전이 가득한 곳입니다. 도시 곳곳에 매우 잘 보존된 아름다운 모습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하면 높은 고딕 양식의 건물 사이로 펼쳐진 링거리의 유서 깊은 자갈길을 걸으며 시대를 초월한 스트라우스의 알츠가 올려 펼치는 역동적인 예술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앙조를 모르면 빈을 여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합스부르크 앙조의 전공인 호프부르크는 물론이고 도시 곳곳에 웅장하고 화려한 안과 건축물들이 즐비합니다. 그 골목 사이로 영화 속에서 보았던 마차가 따각따각 말굽 소리를 내며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안가의 여름 궁전, 쳔부른 궁전은 각종 항실의 뽕벽 있는 내부와 웅장한 정원들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란츠 요세프 황제, 엘리자베트 여제 등이 살았던 곳입니다. 쳔부른 궁전은 1696년에 지어진 이래로 줄곧 외관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 내부는 로코코 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쳔부른 궁전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녀의 딸 마리 앙뚜아네트가 지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프란츠 요세프가 사용했던 침실과 모차르트가 6세 때 마리아 테레지아 앞에서 연주하고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청혼한 방으로 너무 유명한 곳, 거울의 방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쳔부른 궁전을 방문하시면 6살 모차르트를 그림 속에서 꼭 찾아보세요. 그 밖에 나폴레옹 룸은 프랑스가 빈을 점령했을 때 나폴레옹이 침실로 쓰던 방이 유명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큰 궁전이자 방문객이 가장 많은 유적지 중 하나이며 문화적으로도 가장 뜻깊은 곳 중 하나입니다. 쳔부른 궁전의 정원은 한 시절 유럽을 호령했던 함스부르크 가문의 품격과 치앙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와 궁궐은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으며 쳔부른 공원 안에 있는 빈 동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라고 합니다. 바로크 양식의 궁전과 잘 꾸며진 정원이 있는 빈은 아주 우아하고 매력적인 곳입니다. 아주 넓게 펼쳐진 정원이 보이는데 유럽의 정원답게 딱 떨어지게 잘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조의 번영을 보여주는 대궁전과 정원, 수많은 역사의 현장이 된 오스트리아의 보배 쳔부른 궁전은 장식적인 정원으로 둘러싸인 장엄한 복합 건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궁전 입장 티켓 가격은 1인당 14유로 정도부터 시작하고 앙실 아파트와 멋진 프레스코 갤러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넓은 하단이 가득한 프리비 가든이나 쳔부르너 슐로스 공원을 산책하며 힐링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넵튠 분수 뒤로 언덕길이 나 있고
언덕에 호수와 함께 보이는 것이 글로리터 건물이라고 합니다. 글로리터는 1747년 프러시아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그리스 신전 양식의 건물입니다. 글로리터는 유로 입장 공간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전망대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동물원, 식물원, 미로정원 등이 유료 공간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관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Büyük yer abi burası. Nasıl zor aşağıda? Yani şöyle gidip şunları şöyle doğru koyabiliriz. Aynen olabilir. Hadi yapalım. Evet hadi yapalım. Bunun 샴푸른 궁전 예약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입장 시간도 선택해야 하는데 15분씩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샴푸른 궁전이 대중에게 개방된 1960년대부터 기내의 가장 중요한 기념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샴푸른 궁전 자체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250만 명이 방문하고 나머지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야외공원은 매년 65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일로 와 일로. 아이스링크도 있다. Naja, wieso? Das ist 8 Euro. Ja, de euro. What's here? Oh, yeah. Sorry. Oh. How much is it? 15. It's 15. 15 euro. Yes. It's beeswax and flowers there. Okay. And the same is here. 15유로. 이렇게 작은 거 사갈게. 이거 찍는 건가? 코스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건 아니고 이 모양 찍어줄 거 아니야. 이거 레터프레스나 이런 거 할 때 맞네. 이거 하는 거네. Patch on your cookie 아, dough. 아,
스키만 여기서 모양 내는 모양 내고 이런 거 그리면 넣는 거. 오스트리아 바로크 건축의 거장 힐데브란트가 설계한 궁전으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전망이 좋다는 뜻을 지닌 궁전이니만큼 경치 또한 아름답습니다. 두 채의 궁전과 드넓은 정원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진 바로크 양식의 걸작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빈 시내에서 멀지 않은 남서쪽에 1721년에 지어진 벨베데레 궁전입니다. 호프브루크나 셴브룬 궁전에 비해 크기는 작고 정원도 아담한 편입니다. 벨베데레 안궁의 주인은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이겐 왕자였다고 합니다. 오이겐 공이 사망한 후 함스부르크 안가는 이곳에 미술품을 수집해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한 페르난디 황태자가 1914년까지 이곳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바로크 양식의 정원에서 산책도 즐기고 미술관에서 명화를 감상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와, 저 자전거 뭐야? 세계 최대의 구스타프 클림트 컬렉션 중 단 한 번도 해외에서 전시된 적이 없는 클림트의 오리지널 키스 작품을 감상하는 모먼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을 비롯해 중세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회화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궁전에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 에곤 실레의 죽음의 소녀 등이 전시되어 있고 표현주의의 대표주자인 오스카 코쿠시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아르트 게르스트의 웃는 자상도 볼 수 있습니다. 클림트를 알고 싶다면 BBC가 제작한 세계 명화의 숨겨진 이야기나 존 말코비치가 주연한 2006년 영화 클림트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벨베데레 미술관이 인상 깊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천장화가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청동상으로 되어져 있지만 금색 투구와 금색 방패를 들고 있는 러시아군의 동상의 모습을 오른편에서 보일 수 있겠고요. 이제 구시가지 쪽에 나오시는 주요 건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들이 대부분 다 1700년대, 80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시가지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1869년 모차르트의 돈조반니라는 오페라로 처음 문을 열었던 오페라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세계 3대 오페라하우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2차 세계가 끝나고 나서 현재의 모습은 거의 없어졌다가 1955년 새롭게 지어진 오페라하우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7, 8월 제외한 나머지 10달 동안 300회 이상의 공연이 있는 곳인데 여러분 지금 지나시는 곳의 오른편에서 오페라하우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지나시면은 잠시 후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괴테의 청동상을 보실 텐데
게테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사람입니다. 비엔나 굉장히 자주 방문했고요.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링거리 산책로 위에 현재는 조각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존경심을 표시할 때 발을 잡고 묵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동상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손이 많이 탄 맨발이 굉장히 반짝반짝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이어지는 검은색 창살이 있는 곳이 메인 공전 호프브르크라는 공전이고요. 쇼핑과 식사,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거리, 각종 상점이 몰려있는 번화가로 게른트너스 거리는 성 스테판 성당에서 오페라 하우스까지 이어지는 약 600m의 보행자 전용 도로로 빈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화한 거리 중 하나입니다. 도로 주변으로 고급 선물 가게, 부티크, 액세서리 가게, 레스토랑, 카페와 노점상까지 게른트넌 거리에 늘어서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세계적인 명품 상가들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쇼핑의 거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링거리와 교차하는 모퉁이에 국립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노천 카페가 여행자들을 유혹하고 요독을 풀 겸 시원한 노천 카페에 앉아서 해인을 바라보며 여유있게 커피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여행을 멋스럽게 즐기는 방법 중 하나이겠죠. 스테판 대성당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로마 카톨릭교회 대성당입니다. 오늘날 빈의 심장부인 스테판 강전에 자리 잡고 있는 로마네스코 및 고딕 양식의 대성당은 루돌프 4세가 주도하여 지어진 것으로 대성당에 있기 전에 있었던 두 채의 옛성당 유적지에 세워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옛성당 가운데 먼저 지어진 성당은 1147년에 본당이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수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교 건물인 스테판 대성당은 오스트리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마다 산 증인의 역할을 해왔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꾸며진 지붕 스타일 덕분에 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입니다.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스테판 대성당은 다채로운 컬러의 타일 지붕과 우뚝 솟은 첨탑의 스테판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딕 양식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스테판 성당 안으로 들어서면 높고 화려하게 장식된 바로크 양식 오브레이 천정과 다채로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노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혼재된 높이 137m의 대성당은 현재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치러진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12세기 중반 노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1359년 합스부르크 앙가가 고딕 양식으로 중축하여 이 두 가지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관에 23만 개의 타일 시선을 사로잡으며 성당 내부에는 다양한 제단과 지하묘지, 카타콤, 빈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두 개의 탑이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여행객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성당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가이드 투어도 운영 중인 방문 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미리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스트리아 빈 관광을 마치고 200년 된 역사를 가진 호리이게 맛집 마크 레퍼리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호리이게는 오레으라는 뜻으로 해포도주로 담근 포도주란 뜻과 새로 담근 포도주를 마시며 식사하는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고기 요리와 소시지 그리고 감자 샐러드가 나오는 오스트리아 현지식으로 유명한 맛집에서 맛체험을 했습니다. 오믈렛, 포테이토, 김치요? 양배추 무침 같은데 고춧가루인가 봐. 들어가. 이쪽에 있어. 안 먹은 데 있어. 그거 예수건. 중간에 한번 화장실, 그때는 이제 유료 화장실이더라도 20분 정도 한번 쉬었다 갈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 하나로 고요한 다뉴브강이 흐르는 오스트리아 빈, 합스부르크 앙조의 전공인 허프부르크, 앙가의 여름공정 산부른 공전, 드넓은 정원이 한상적으로 어우러진 바로크 양식의 걸작 벨베데레 공전, 다채로운 컬러의 타일 지붕과 우뚝 솟은 첨탑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스테판 대성당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